지난 강의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세팅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기능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기에 앞서 이 장비 보기 창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장비 보기 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3D 상태로 공작물이 지그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선반 가공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면에서 이 가공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는 것이 제대로 가공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뷰 큐브라는 이 녀석, 장비 보기 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녀석을 웬이라는 면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면 상태에서 실제 가공하는 모습을 보는 각도로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이렇게 보기 좋은 위치에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텐데요. 시뮬레이션은 이 시뮬레이션 바 내에 있는 가공 시작 끝 옵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시작 끝 옵션이라는 곳에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일단은 공구교환의 프로그램이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로그 정보 창에 뜨는데요. 이 내용은 앞전에 저희가 정지 조건에다가 공구교환, 그리고 프로그램 정지, 그리고 옵션 정지 세 가지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도래되는 순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지되는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공 시작 끝 옵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구 가공했고요. 공구 교환에 대해 프로그램이 정지됐고요. 그리고 홈 가공이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는 보통 선반 가공에서는 이게 이제 후 가공, 뒷깎이 가공이라 부르는데, 현장에서는 물론 첫 번째 가공이라 그러면 1차 가공, 이렇게 1차 프로세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일단 교육기간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뒷깎이 가공, 후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이 공작물을 이렇게 회전시켜야 되겠죠.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용 탭에 공작물 뒤집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 뒤집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반 공작물 뒤집기 창이 뜨고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아닌데, 내가 쓰고 있는 베리컷은 이런 화면이 아닌데 라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화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화면이 이 근래에 수정됐던 프로그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공작물 길이값은 특별히 건드실 게 없고요. 이 워크 시프트라고 해서 왜 실제 CNC 선반에 이 좌표를 집어넣느냐 빼느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이 공작물을 뒤집어서 그 공작물에 저는 맨 앞쪽에 위치하고 싶기 때문에 특별히 워커 시프트 값은 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공작물 뒤집기 실행을 클릭하면, 자,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집고 나서 그 최외곽 평면에 프로그램 원점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서 계속 시뮬레이션 바의 가공 시작 끝 옵션을 클릭하면서 가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구교환으로 프로그램이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로고 정보창에 떴고요. 프로그램이 가장 맨 하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시작 끝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면서 중간중간 정지 조건을 확인해 가며 실제 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공작물 뒤집기 아이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전 버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뒤집기 기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나타난 큐빅 시스템즈의 김병규 팀장입니다. 일단 공작물 뒤집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공 프로그램 원점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뒤집고 난 이후에 가공 표면의 위치, 이 두 가지의 상태에 따라
공작물 뒤집기 값을 얼만큼 지정했을 때 이 상태가 변경되느냐,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워크시프트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선반에서 워크시프트를 마이너스 2만큼 넣었으면 공작물 안쪽에 원점이 더 들어가는 거고, 이만큼 빼면 공작물 바깥쪽으로 2mm가 빠지는 원리죠.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화면이 없으신 분들은 Z값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공작물 뒤집기를 클릭하면 일정한 이 거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CP에서 설정된 거리가 100mm고 공작물 뒤집기가 똑같이 100mm다 였을 때는 빨간색 펜이 원점이고 검은색 펜이 가공 표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일선상에 오게 됩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그리고 공작물 뒤집기 값을 102, 소재 길이보다 한 2mm 더 크게 했을 때는 원점이 이 공작물 표면보다 이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워크시프트에서 마이너스 2 정도 값을 넣었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이와는 반대로 공작물 뒤집기 값이 소재 길이보다 2mm 작게 이동되었을 때는 공작물 원점이 이 표면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크시프트에서 플러스 2 값을 넣어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공작물 원점과 공작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표면 사이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에 대해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작물 뒤집기에 대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실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직접 가공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도 같이 곁들여야 되겠죠. 가공 프로그램의 각 행의 라인을 살펴보는 기능, 즉 다시 보기 기능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